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토지의 등록이라고 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종전에는 시험 문제가 거의 한 4문제까지도 나왔던 부분인데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그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자, 지번, 지목, 자, 그다음에 경계 면적 있죠? 요 4가지는 여러분이 꼭 좀 받을 사항인데. 자, 교과서를 보시면 일단 뭐 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기 그 쌍가를 일본의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죠? 아, 그건 조그맣게 하나 별표를 해둡니다. 왜?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가로 집어넣기로, 자, 가로 집어넣고 모든 토지에 이렇게 나오면, 모든 토지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우리나라 시험에는 대통령이 답인 건 없어요.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계신 분 중에서 누가 장관이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좀 뭐예요? 좀 큰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자, 절대 그 하급 저기가 모든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리본도 뭐예요?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왜 거기냐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 있을 때 소유자의, 자, 저기 신청 동그라미 신청. 자, 신청을 받아 우리가 신청할 때 보게 되면, 자, 어디 가서 구청 가서 뭐 신청하죠? 그럼 신청을 받는 것은 소관청입니다. 절대 도지사가 받지 않고 누가 받는다고? 지적소관청에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관청이다니. 구청에서 받지 도지사가 받지 않는다니. 아, 왜냐면 바쁘신 분이에요, 도지사. 장관이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장관은 그냥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는 거지, 그 아무데나 가서 뭐 장관 보고 그럴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모든 토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나중에 문의풀이 할 때 한번 정리하겠지만, 모든 토지에,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적 적부 심사에 대해서 전산자리 이용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자, 기구 설치 운영, 자, 이런 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 게 한 5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머릿속에 딱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필지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필지라 하게 되면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으로 얘기하는데, 등록단이에요. 이것은 국가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 1필지 기준이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일단 하나의 토지가 된 필지는 뭐예요? 이렇게 필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뭐예요? 국가가 만들어진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필지 기준이 뭐냐 하게 되면, 1필지 기준은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옛날에 나왔지 지금 안 나오는데, 나중에 뭐예요? 토지 이동을 공부할 때 합병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기억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뭐라 했냐면 지번, 이렇게 지번, 지목, 뭐하라 이거 축소 지었는 게 아니라 축소 지연 뭐예요? 등기하라. 자, 지번, 지목, 축소 지었는 게 하라. 그래서 일단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뭐가 축초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자,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는.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뭐예요? 미등기는 뭐라고? 미등기 상태다라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동의해야 되고, 우리가 디귿 보면 뭐예요? 용도라는 게 뭐예요? 지목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하고 있고, 뭐예요?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축척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니까 뭐가, 여러분, 지번 부여 소유자, 뭐 축척, 하나 뭐 빠졌네, 축척. 자, 그래서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자,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비읍이라고 하나 붙여갖고, 비읍 붙여갖고, 그 비읍에 뭐라고, 그 등기 여부를 맨 저기로 하고, 자, 하여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다가 이제 뭐예요?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뭐예요? 일치할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배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첫 번째 기역은 지번 부여적이 동일할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용도가 동일할 것.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축척이 뭐예요? 같아야 되고, 소유자 동일하고. 자, 그럼 이제 설명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여기가 지금, 자, 신림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자, 그럼 옆에가 이제 뭐예요? 봉천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어차피 토지를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하나가 되니까 하나의 일필지 하나의 토지가 되기 위한 기준이니까 절대 하나의 토지는 신림동하고 봉통동 서로 뭐예요? 지번 부여족을 달리해서 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지번 부여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척이 서로 다르면 도면을 그릴 때 축척이 다르면 자, 그 도면 그 필지의 사이즈가 틀린 사이즈가.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여기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20m인 토지하고 세로가 30m 이 토지가 있다니.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축척이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뭐예요? 축척을 이용해서 도면 어차피 도면은 같아요. 도면은 크기가 가로 몇 cm? 40cm. 이게 cm입니다. 세로 몇 cm? 30cm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30cm다. 자, 요런 사이즈로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실제 토지가 여기를 어디로 가면 1000분의 1로 줄이니까 20m는 2000cm죠? 공세개 지으면 여기 2cm입니다. 2cm.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자, 3cm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500분의 1로 줄이면 자, 5, 4, 20 하니까 이게 몇 cm로 이게 4cm로 갑니다. 4cm. 6cm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자, 크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축척이 서로 다르면 도면에 그릴 때 사이즈가 틀리니까 절대 그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당연히 소유자가 틀리면 안 되고. 그죠? 소유자가 닮으면 안 된다니. 자, 그다음에 뭐예요? 집안이 연속도로 있고 등기부. 기등기는 아니 하나의 토지가 반은 등기가 되고 반은 등기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중에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을 못하는 사유가 되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두자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에 양입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고 그래서 한번 그냥 암기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라고 이제 보시면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입지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하는 일필지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말한다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양입지라고 해서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양양자 양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자, 땅이다라고 해서 양입지라고 표현합니다. 양입지다니. 양입지다니. 자, 그러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종된 토지 양입지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조건이 뭐예요? 몇 가지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주된 토지가 있다는 목장용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주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장용지라는 주된 토지에 그 짐승들 쪽 키우는 짐승들한테 그 사료를 막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목장이 크니까 일단 뭐 도로를 깔았습니다. 도로가 있다는. 자, 그다음에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자, 이 배수구 하수구 물이 나와야 되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하수구 물이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자, 그러면 하나의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와 국어가 있는데 이 도로와 국어는 어차피 이 토지는 일필지예요. 항상 대장에는 뭐예요? 주된. 많이 사용하는 주된 용도로 기억하는 거니까 이 국어와 도로는 어디에 포함시키자는 게 목장 용지에 포함해서 이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니까 하나의 필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에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설치된 도로구가 나오죠? 그래서 국어 뭐 또랑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친절하게 제가 쓴 것 같습니다. 또랑이다는 게. 자, 그러면 어디에? 자, 이렇게 뭐예요? 주된. 자, 이런 식으로 주된 토지에 종된 토지가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면, 자, 속리산 법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 뭐예요? 쌍사자석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쌍사자석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여튼 제 카페에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계신 분은 뭐예요? 한번 그냥, 쌍사자석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도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어디에 이런 식으로 법주사가 뭐예요? 종교용지니까 이거는 포함시키니까 어디에 묻어가자는 얘기니까 종교용지에 묻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주된 토지에 접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접속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다라면 이 모래 땅인데 이 모래 땅은 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이게 하천이라면 하천에 묻어가자. 자, 그래서 이렇게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큰 곳에 들어가는 조그만 토지인데 이런 조그만 토지들인데 자, 이 조그만 토지들은 묻어가서 하나로 보자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양입지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토지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토지다. 자, 이렇게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게,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 세 가지가 있다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 다 뭐로 시작돼요? 종된이라고 단어로 시작돼요. 종된. 그다음에 뭐라고? 종된. 또 뭐라고? 종된. 이렇게 이런 단어로 뭐예요? 종된. 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뭐예요? 종된 토지 자, 이 종된 토지 지목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란.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자, 시골에서 답이라고 하는 논에다가 중간에다 뭐예요? 자, 여기다가 뭐예요? 이제 집을 져갖고 대가 됐다니. 그러면 이 집을 진 그 주인은 그냥 세금을 뭐로 내고 싶은데 답으로 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국가는 그 꼴을 볼 수 없다니. 소관청은. 왜?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 그러니까 이건 답대로 세금, 이건 뭐예요? 대대로 세금 걷어야 되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달리 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양입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토지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자, 다를 별자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한자 표현으로. 별지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토지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에 이 종된 토지 면적이 뭐예요? 이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 이 면적의 뭐예요? 10%를 초과합니다. 10%. 자, 10% 초과합니다. 그러면 10% 이내라고 하게 되면 이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양입지예요. 근데 우리가 초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상 이하 있죠? 이상 반대로 뒤집으면 이하죠? 이 지목 이 카테고리에 이 하나 있죠? 여기에 이제 자, 제한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20살 이상이라면 20살 포함하고 19살 이하면 20세도 포함됩니다. 근데 초과했다 그러면 이거 범위를 넘어가는 거죠. 미만이면 이 범위 밑에고. 그래서 20살 초과했다면 21살부터니까. 그러면 자, 10% 초과했다는 것은 만약에 답이라고 하는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답이 땅이 융기되었고 여기 전이에요. 이 면적이 얼마라면 100제곱미터라면 이건 딱 10%예요. 10%니까 이내입니다. 근데 만약에 초과라고 한다면 최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일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00일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자체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데 이게 100평이에요. 초과해야 된다. 초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 그래도 뭐예요? 어쩌다가 한 번은 나오니까 한 번은 봐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330이 100평이니까 330, 33이니까 뭐예요? 33은 뭐라고 이거? 33만 10대 이런 식으로 외우자. 뭐라고 외우자고? 33만 뭐예요? 10대 초과 이렇게 10대. 10대를 뭐예요? 10대. 10% 대 330, 10% 뭐 한다는 게 초과 그러니까 자, 34만 10대. 여러분 한번 이제 따라해 보세요. 34만 10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34만 10대. 물론 이제 10대만 34만 건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외우려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외워두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어겨운 뭐 여러분 문제 한번 그 20회 때 자, 그건 7년 됐습니다. 이제 올해로 따지면 7년 됐는데 여튼 기본적으로 문제 보시면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거기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 일필지가 될 수 있는 뭐예요? 그런 기준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 1번에 뭐예요?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딱 문제를 보면 여기 330을 뭐 한다 그랬으니까 초과한다 그랬으니까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450이나 331 있죠? 331이죠? 그거는 다 뭐예요? 초과하는 거니까 다른 토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301은 330이 아니니까 앞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3000에 300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초과니까 양입지가 안 된다는 게. 그 다음에 4번도 뭐예요? 220인데 2000이니까 초과니까 안 되고. 다만 어디에 과수원 면적이 1000인데 유지 면적이 100이니까 이게 뭐예요? 101이 돼야 되는데 100이니까 이건 이내니까 이게 답이다. 그렇게 일단 문제가 이런 형식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정리해 두자니까. 자, 그 다음에 그 3번의 토지등록상 그래서 거기 나왔죠? 그래서 거기 그 또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나오면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 누가 받는다고? 소관청이 이제 받는데. 자, 거기
그 4번의 토지의 등록 절차 이렇게 해서 자 소유자가 신청하면 소관청이 신청을 받는다 그랬죠? 견적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직권에 따른 정리 그래서 거기 우림이 자 그 니은번에 그런 말 있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진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한다 할 때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했죠? 그 니은에 여러분 그래서 니은에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해놓습니다. 니은에 별표를 조그맣게 해놓으세요. 자, 뭐 때문에 자 거기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현황을 직권조사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결정할 때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되냐 그래서 토지 이동 한마디로 뭐냐면 토지 이동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달라졌는지 이동이 생긴지 토지 이동에 대해서 현재 사항을 뭐예요?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뭐예요? 토지 이동 자 현황 조사 현황이죠. 현재 사항의 현황 조사 계획이다.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죠. 그게 이제 답이다라고 보시고 몇 번 한번 읽어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약. 토지 이동 현황 토지에 대한 이동을 뭐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뭐라고 계획을 수립한다. 자, 몇 번 반복해서 외워두시고 한번 봐주자니. 왜? 옛날 시험에 토지 이동인데 토지 이용이라고 뭐예요? 토지 이용. 자, 토지 이용의 현황 이렇게 요 동자를 용자로 바꿔놓고 뭐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걸 답 체크하는데 그게 인쇄가 조금 흐려갖고 안 보였어요. 답이 없나 하고 한참 고민했는데 그렇게 바꿔놓은 자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인간이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살아있어갖고 언제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출제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출제용으로 가려고 막 무전히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으니까 당한 점은 뭐냐면 이제 알았으니까 그 인간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 낸다면 뭐만 낼 것이다? 하나씩 틀린 거, 요 하나 한 글자만 바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주의 깊게 잘 봐두자니까. 아까 그런 얘기했죠?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토지 이용과 계획에서 한번 나온다 그랬죠? 절대 그 이외에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이외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토지에 뭐라고 등록에 이제 효력 얘기 나오는데 자 뭐 대항적 이런 거 지금 뭐예요? 그거 자 거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 필요 없고 자 넘겨보시면 거기 토지의 등록사항 중에서 거기 지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번이 시험 문제 자 이것도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지번 얘기 나오면 일단 그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번의 의의가 있고 자 지번부의 효과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지번의 무슨 방법? 표기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받을 사항이 기본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는 북동이 아니라 뭐라고? 북서기본법입니다. 그 줄쳐놓으세요. 북서기본법. 항상 어디에서 자 북서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북서에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행법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떤 필지가 있을 때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서 저가 이제 뭐 지방 가려고 이제 KTX 사면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동쪽에 해가 뜨면 자 아침이 되면 새벽에 탔다가 껌껌할 때 지나가다 보면 이 동이 틉니다. 그 이쪽 동쪽이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야. 그래서 왼쪽으로 앉아 있으면 햇빛을 받으니까 항상 뭐예요? 티켓을 끊을 때 어느 쪽으로 이 서쪽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시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랬죠.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뭐라고 이거 서쪽이다. 자 그러면 뭐 이 북서에 있는 땅부터 번호를 부여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다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이제 별 큰 저기가 없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 방향 한번 나오죠. 참고로 자 사행식은 뱀사자예요. 그게 죽을 사자가 아니라 뱀사자예요. 그래서 이 뱀이 가는 모양대로 부여하는 것이고 그 위에 단지식 불로식은 뭐예요? 자 그것은 도시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시골 농촌의 땅은 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뱀이 가는 대로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도시보다 농촌이 더 많죠. 근데 도시는 뭐예요?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마쳤으면 자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 정해놓고 1번, 2번, 3번 번호를 부여해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2-2번,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번호를 부여하는 게 이게 단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하면 몇 단지 몇 블록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당연히 어디에서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 자 지번 부여의 기준 나오죠? 지번 부여의 기준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 지번부여 기준에서 거기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일단 지번부여 기준은 별표 크게 두시고, 크게 두시고, 거기에 써놓으세요. 매년, 거의 매년 나온다. 왜 그러냐면 이 지번은 13회까지는 매년 나오다가 14회부터 한 해 안 나오더니 15회 나왔다가 또 이렇게 한 해 안 나오고 한 해 어느 해는 또 2년 나왔다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박식 되니까 어차피 중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한 줄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봐두자는 얘기예요. 그 별표 크게 놓으시고 한번 그 이해를 해두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 꼭 해두시는데 일단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자 거기 지번의 뭐 지번의 부여 기준에서 자 부여 기준에서 이제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거기 자 표기 방법 보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기 방법 얘기했는데 요게 지번의 부여의 기준 이제 요 보시면 거기 부여 이게 봤을 이게 표기 방법이에요 사실 거기 쌍가루 4번에 지번 부여 기준 나오죠 그게 표기 방법인데 일단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별로 지번부여별로 지번을 차려보여야 하는데 자 그 니은이 중요해요. 니은을 꼭 뭐예요 거기 별표해 두시고 자 그걸 좀 봐두셔야 돼요. 줄쳐놓으셔야 돼요. 지번은 뭐로 표기해야 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중요한 얘기니까 시험 문제 지번 나오면 아주 단골 메뉴로 들어가는 문장이니까 잘 좀 봐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뭘 보고 있는데 지번을 보고 있습니다. 지번은 뭐라고? 지번은 아라비아. 아라비아 뭐예요? 숫자로 뭐 한다? 숫자로 뭐예요? 표기를 한다. 숫자 표기한다. 자, 그런데 임야대장 이렇게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자, 지번 숫자 앞에 자, 이렇게 지번 숫자 앞에 뭘 붙인다는 이게 산자 붙인다는 산자. 자, 이렇게 산자 붙인다는. 자, 우리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냐면 자, 이렇게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랬는데 임자 붙인다 이렇게도 나왔어요. 아마 그 문제를 낸 사람은 아마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치고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임자가 아니라 산자 붙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틀려요. 왜 찾냐면 자 임야대장 그러니까 임야에 산자 붙인다. 임야에 산자 붙인다. 틀린 말입니다. 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임야 앞에 산자 임야 앞에 붙이는 게 아니라 지번 숫자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임야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임야도 보게 되면 숫배지 토지가 있죠. 그러면 산 뭐예요? 11임 산 12과 이게 과수원이에요. 산 13 목장용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목 임야에 붙이는 게 아니라 산자를 어디에 지번이라고 하는 11번 지번이라고 하는 지번 앞에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아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좀 잘 좀 봐두시고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지번은 본본과 부로 구성하는데 지번의 이제 지번의 구성은 자 지번의 구성은 무엇으로 이 본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본번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 1번, 2번, 3번 이런 독립된 번호를 쓰는 게 이게 본번입니다. 근데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부번을 만들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여기 신림동이라고 하는 봉천동 신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이제 쭉 있을 때 필지가 있을 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인데 5번이라는 토지를 뭐예요? 이 필지로 분할한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여기 6번이 여기 토지니까 여기도 6번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 4번이 있으니까 4번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된 번호 갖고 안 되니까 독립된 번호에 뭘 붙이자는 게 이거 짝대기 하나 붙여갖고 의일로 하자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의일 이렇게 하자는 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이거 단식지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이 본번에 만약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 자 이런 식으로 본번 이걸 우리가 복식지번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뭐예요?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을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단식 지번만 쓴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렇게 정리하자니.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D급번 보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뭐하되 구성하되 이 본번과 부번 사이에 뭐 짝대기로 연결하고 이걸 뭐 짝대기로 연결하고 이걸 의로 읽는다는 얘기. 이거 읽기를 모르는다고 이걸 이게 의로 의로 읽는다라고 한번 봐두자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일의 하면 발음 이상하죠? 그럴 때는 그냥 공부할 때는 다시 하다가 시험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의로 읽는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거기 자 리을번 쭉 앞에서 봐야죠. 그것도 줄쳐놓자. 자, 뭐라고?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서 기본식이에요. 그러니까 북동에서 남서도 안 되고 항상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 방향이고 반대로 남동에서 북서도 안 된다. 항상 어디서 어디로? 북쪽, 북하고 서쪽, 북서쪽부터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는 게 이거.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거기 자 뭐에 대해서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나오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나오는데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 뭐예요? 자, 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에 관한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이거요. 신규 등록 전환. 자, 그다음에 자 분할에 따른 뭐 합병에 따른 지분 부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 신규 등록 전환에 대한 지분 부여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의미가 그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읍 옥산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옥산이라고 하는 마을에 자 숲빌지 토지에 자 지번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뭐예요? 새로운 토지가 생겼죠? 이게 바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 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자 국가가 뭐예요? 뭘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번. 자, 그래서 우리가 등록 전환하고 뭐가 신규 등록이 지번 부여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또 뭐가 있다? 자, 등록 전환이 있습니다. 등록 전환. 자, 그러면 원칙이 뭐냐니? 원칙은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인접지번분에 뭘 붙이는 거예요? 본번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본분에 부분 붙여 이렇게 써 있죠.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땅이 하나 생겼는데 신규 등록은 하는데 최초로 뭐예요? 대장을 만들 때 국가가 뭐예요? 땅 번호를 부여해서 등록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여기 인접지가 99번이라면 99에 뭐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일로 하자는 얘기예요. 인접지 본분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인접지 본분에 뭘 붙인다? 부분 붙인다는 얘기예요. 부분. 인접지 본분에 부분 붙인다. 자,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얘기예요. 붙임. 이게 원칙이다니. 자, 그 다음에 그 인접지 본번에 부분 붙이는데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예외. 만약에 인떨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만약에 뭐 그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든가 멀리 떨어졌다든가 멀리 떨어졌어요. 섬처럼. 그 다음에 필지가 뭐 한 200개 돼요. 200개 되면 본번은 2자리인데 이 부번이 3자리면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예요? 그럴 경우에 자, 이럴 때는 최종 본번에 이 당해 지역 최종 본번에 순차적으로 무엇으로 다음 본번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신규 등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지를 뭐 할 때 분할을 할 때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냐는 얘기예요. 자, 분할의 경우에 지번 부여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일단 1필지는 뭐 지번이 100이었으면 100의 1입니다. 이걸 또 분할하게 되면 자, 1필지는 그 지번 그대로 쓰고 지번 본번의 최종 부분이 1까지 썼으니까 2로 합니다. 자, 이걸 3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2까지 썼죠? 한 필지는 그대로 써요. 종전 지번. 그다음에 이제 100의 3이고 100의 4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분할은 1필지는 뭐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씁니다. 분할 전 뭐예요? 지번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토지는 자, 그 본번의 최종 부분에
순번으로 다음 번번 합니다. 다음 번번. 다음 부번 한다니. 이 부번의 부번입니다. 본번의 본번이 아니라 부번의 부번. 자, 그러면 예외가 뭐냐니, 이게 예외. 예외가 뭐냐니. 예외는 뭐냐면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건축물 있죠? 그러면, 자, 건축물이 위치한, 이 건축물이 위치한 그 토지, 그 토지에 분할전 지번, 이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우선적 부여. 우선적으로 뭐 한다?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우선적 부여다라고 자,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분할입니다. 그럼 만약에 뭐 하게 되면 토지를 합병한다 치자니, 합병한다. 자, 합병한다 치자. 자, 토지를 뭐 할 때 합병을 한다 보자니, 합병. 합병한다. 그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일단 만약에 여러 토지를 만약에 합병해요. 여러 토지를. 자, 그래서 토지가 만약에 뭐예요? 4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병한다니. 그러면 이게 번호가 1, 2, 3, 4번이죠? 그러면 자, 뒤에 번호 지우고 가장 빠른 선순위 번호입니다. 선순위. 선순위 뭐로 한다? 본번호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뭐냐면 주거 사무실 등 뭐가 있어요? 이거 건축물이 있어요. 똑같아.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다면. 아,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이렇게 단식 지번도 있고 만약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근데 만약에 1에 1, 1에 9, 38, 30 뭐예요? 9, 1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본번의 부번은 뺍니다. 이 본번 중에서만 뭐예요? 38이에요. 그 지번에서 이제 선순위 지번, 선순위 본번 있죠? 그 선순위 지번인데, 예, 그 중에서 이 복식 지번이 된 것은 본번만 중에서 빠른 거 봅니다. 빠른 선순위 지번. 그 주거 사무실도 건축물이 있으면 항상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 토지 소유자가 뭐 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만이 신청하면 자, 건축물이 존재하는 거, 그 건물이 있는 위치,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뭐하다 토지 우선적 부여. 자,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우선적으로 뭐예요? 위치한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 토지에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건 누가 꼭 토지 소유자가 뭐 해줘야 돼? 신청해야 돼. 여긴 분할은 신청 없습니다. 그 주의해서 봐두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규 등록전환 분할까지만 한번 자, 거기 그 체계 내용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지조학적 측량은 그 다음 시간에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합병까지를 자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